지금부터는 발표 내용과 연계하여 산지 유통 발전 방안에 대해 현장의 전문가 4분을 모시고 토론하는 토크 콘서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토론은 김동환 원장님께서 직접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2020년 농산물 마케팅 대상 시상식의 부대 행사로 진행되는 농식품 산지 유통 혁신 포럼의 마지막 순서 이 토크 콘서트의 사회를 맡은 농식품 신유통연구원의 김동환 원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앞서 보신 대로 농산물 마케팅 2020년도 농산물 마케팅 대상 시상식을 시청하셨고요. 이어서 이병호 사장과 한태희 사무관의 주제 발표를 들으셨습니다. 저희 농식품 신유통연구원은 우리 농업이 앞으로 발전할 길은 이제 조직화에 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마케팅 리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산지 유통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마케팅 대상을 통해서 우수 사례를 발굴 전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조직화에 대한 저희 어떤 그런 기여가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당초 산지에서 고생하시는 농협이나 농업법인의 그런 산지 유통 종사자들을 좀 모시고 하나의 축제처럼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는 그런 행사로 이제 기획을 했습니다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런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오늘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부족하나마 전문가님들을 현재 계신 현장 우리 유통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상에서 밀양의 무한농협 그리고 경상북도 그리고 만인산 농협의 박기범 센터장이 이제 시상을 하셨고요. 그 외에 남양식품이 이제 최우수상을 받으셨는데 남양식품은 이 곡물, 쌀이라든지 이런 잡곡을 가공을 해서 유화식이라든지 이런 상품을 새롭게 만들어서 이 마케팅을 아주 잘하는 그런 조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 또 이 새로운 우리 산지 유통의 뉴스타들, 지금 농협의 산지 유통 관리자 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소속이 돼 있으면서 새롭게 이런 전문가로서 이제 어떤 떠오르고 있는 김천 대산농협의 신용수 님을 우리가 선정해서 또 상을 드렸는데 이분이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산지 조직화라든지 판로 확보 등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법인 쪽에서는 녹야의 권민수 대표님인데요. 이분은 사실 언론에서도 많이 부각이 되고 하는 그런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 감자를 미니 감자 등을 새롭게 상품화해서 판매하고 또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어떤 활력을 농산물 유통에 불어넣는 그런 분이라고 이제 우리가 평가해서 새로운 뉴스타로서 발굴해서 상을 드렸습니다. 오늘 한태희 사무관께서 새로운 농산물 유통 정책 방향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산지 유통 혁신 조직이라든지 의무자조금, 그다음에 푸드 플랜. 오늘 좀 새롭게 들은 게 이제 푸드 플랜, 로컬 푸드가 이제 농촌 정책국으로 간다 해서 좀 유통국이랑 관계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넓게 보면 우리 농산물 유통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새로운 정책 방향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동안에 산지 유통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연합 마케팅 사업이라든지 통합 마케팅 사업, 이제 최근에 이제 산지 유통 혁신 조직까지 이렇게 조직화 정책이 이제 변화해 왔고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농가들이 좀 개별 플레이어가 아니라 좀 뭉쳐서 어떤 규모의 경제도 가져가고 교섭력을 확보하는 이런 조직화가 필요하다는데 이 사실 조직화라는 게 그냥 어떤 농협이라든지 아니면 법인을 어떤 명의만 어떤 쓰는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조직들이 농가를 통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그래서 개인들을 모아서 전체적으로 어떤 공동선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조직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조직화가 수십 년 된 과제이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갈 길이 먼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오늘 이런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의 어떤 고견을 좀 저희가 듣고 또 새로운 방향을 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해 주신 토론자분들을 소개해 올리겠는데요. 토론자는 이제 농협에서 2분, 그리고 일반 농업법인에서 2분을 모셨습니다. 그런 취지는 저희는 우리 산지유통이 농협뿐만 아니라 농업법인도 참여해서 서로 건전한 경쟁관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토론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민의 유통사업단의 김재왕 연구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박형준 진영농협 팀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형준 팀장님은 산지유통관리자협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남원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박혜근 대표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혜근 대표님은 조합공동사업협회 연합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제1영농조합법인의 정홍진 대표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홍진 대표님은 우리나라의 대파 유통의 최고 1인자 이렇게 좌우이던 평가되고 있습니다. 토론은 먼저 지정 토론자분들께 한번 토론을 부탁을 드리고요. 유튜브 우리 청중께서 혹시 또 코멘트를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도 또 같이 논의해보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한 번씩은 우리 그 농림부 정책 방향 혹은 산지 조직화 방향에 대해서 좀 고견을 좀 말씀드리고요. 말씀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특히 농식품부의 어떤 새로운 정책 방향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아까 말씀드린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신민의 유통사업단의 김재왕 소장님께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그 농식품부의 하태희 사무관님께서 금년부터 유통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저희가 산지에서 내용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산지에서 보는 관점 또 이제 좀 더 그 농림부가 좀 중점을 뒀으면 부분 쪽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금년 유통정책이 금년도 처음 하는 부분이 이 산지유통의 혁신 조직을 우선 시범적으로 15개를 지금 선정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의무자조금, 마늘양파에 대한 의무자조금이 이제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새로운 유통 방향이고요. 바닷물 공동 경영체, 그 다음에 온라인 농산물 거래는 이미 2020년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사업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산지유통 혁신 조직은 이 농림부가 그동안에 이제 그 산지 조직화를 위해서 많은 정책도 내놨었고 연구도 했었고 했는데 이제 가장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내용이고요. 이제 2번째는 바닷물 공동경영체는 그동안에도 해왔던 부분을 혁신 조직과 같이 연계하겠다는 내용이 중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의무자조금 부분은 이 농림부가 정말 그 농가의 조직화를 위해서 1969년도 잠복반 육성부터 시작해서 쭉 왔던 부분이 이제 마지막 종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의무자조금이 정말 이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이 성공된 사례입니다만은 또 우리나라도 이제 그 장치농업, 예를 들면 축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화훼라든지 그 시설농업 같은 부분은 농가들이 그 변화가 적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유지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농림부가 이제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노지작물 중에 마늘양파부터 시작해서 의무자조금을 갖는 부분은 이 농가들이 진입과 진출이 아주 많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2번째로는 지금 현재 자조금에 대한 농림부의 생각과 농가들의 생각과의 차이점이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 그 농림부가 그 분명히 가야 될 방향이지만 이 농림부와 농가와의 그 상이한 부분을 공감대를 형성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방향은 좋습니다만은 농가들은 전혀 다른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을 더 어떻게 하면 더
공감대를 해갈 거냐가 문제라고, 과제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온라인 농산물 거래는 이게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운 이게 시작했었습니다. 저 심해도 이 사업에 그 첫 번째 참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는 이제 판매처를 한 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짧은 시간 내에 지금 온라인 거래가 정착이 되어 가서 앞으로 저는 큰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제 B2B인데 농립 방향은 장기적으로 B2C까지 가는 걸로 아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짧은 시간에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의사소통이 잘 안 됩니다만은 이 부분도 그동안에 추진된 사업에 대한 농림부가 평가를 통해서 더 보다 현장의 의견을 목소리를 듣고 보완한다면 제가 볼 때는 현장에서 볼 때는 온라인 거래는 어차피 앞으로 방향이 갈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또 그동안에 어려운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에 정착됐다는 가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보완해 나간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유통정책에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장 소장님께서는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뭐 말씀을 해주셨죠. 특히 의무자조금, 이 올해 마늘 양파에 대해서 의무자조금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생각보다 좀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이제 이 소농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진입 진출이 이제 자유롭고 그리고 농가가 사실은 뭐 어떤 그 혜택 받는 거 중심이지 자기가 이렇게 손해 보려고 하지는 잘 않겠죠. 이제 그런 의식과의 차이. 근데 이제 온라인 거래소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고 또 빠르게 정착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예, 다음에는 우리 농협 쪽으로 가서 우리 어떤 그 회원 농협, 지역 농협에서 유통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우리 박형순 진영농협 팀장님께 좀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협 전국 산지유통관리자 협의회 회장 박형순입니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도 농산물 유통 발전을 위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농식품 신유통연구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코로나 사태로 나라 전체가 힘들었던 해였고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과 예측하지 못한 미래가 성큼 다가온 해였습니다. 농업도 코로나 사태에 큰 영향을 받았고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선 주요 소비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대형마트, 농협유통 중심으로 산지농협과 통합 마케팅은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올해 대형마트 등 매출이 정체되거나 감소되는 예상입니다. 반면 마켓컬리 올해 매출 2조가 예상되는 등 온라인 부분은 급격한 성장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산지는 온라인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온라인 거래 방식, 구조, 주요 업체, 수수료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합니다. 이에 대한 준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를 위한 일손 부족이 국가적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이 코로나로 인하여 다 돌아간 상태이며 농촌은 더욱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극한에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작업 인력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은 농촌의 생산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농업기계와 스마트팜 등 ICT 기술이 더욱 빠르고 적절하게 보급되어야 할 것이며 이제 기계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도시 지역의 학생, 젊은이가 농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일촌의 지역적 교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일자리를 부족한 상황과 맞물러 잘 검토되었으면 큰 파급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 부담을 줄이고 기계로 농사 지을 수 있는 생산 기술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파종, 정식, 전정, 봉지 씌우기, 수확 등 과정이 기계화로 될 수 있으면 생산 방식이 변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생산 기술 개발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해왔지만 이제는 정말 현장에 바로 장목할 수 있도록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이제 그 공선의 우리 농가 조직화 애로사항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선에는 늘고 있는데 주요 거래처 매출이 줄고 있는 농가가 기대한 판매 단가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가 불만이 높아지고 참여 조직 또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합 마케팅 사업이 그동안 이루어낸 성과는 과거의 유산이 되고 과거처럼 계속 성장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장에서 어디에 팔아야 과거 공선회를 처음 도입했을 때처럼 큰 폭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이 정체되니 내부 불만이 커지는 것이 우려됩니다. 산지의 자율성이 줄고 정책 종속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지 조직화, 규모화가 진전되면 산지 조직이 커지고 성키스트처럼 규모화되고 비슷한 규모가 된 후에는 과거보다 더욱 치열하게 경쟁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초기 공선의 도입, 통합 마케팅 구축 단계와 같은 새롭고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익성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정책에 의존하게 됩니다. 농식품부 정책 방향에 맞춰서 해야 선정되고 선정되어야 농가에 보조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농가 조직이 와해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산지의 자율적 기업가 정신이 사라지고 농업 정책이 요구하는 틀 안에서 사업을 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산지 조직화의 핵심 성공 요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무한농협이 농산물 마케팅 대상을 수상하였는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날 무한농협의 성공 사례에서 보듯이 조직화의 핵심 성공 요인은 제도가 우선이 아니고 농산물이 우선도 아니었다. 누가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는가? 누가 어떻게 헌신을 다하는가? 하고자 하는 주체가 있어야만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사례가 다수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전국에 있는 판매 전문가들의 의식 함량, 지식 함량, 다양한 유통 채널 경험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문가들이 이행하고 그것이 정착되고 그리해서 시스템화되는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는 학자나 행정에서 이론적인 가설을 세우고 시범 사업을 하고 제도를 정착시키는 프로세스도 가능하다. 어느 것이 더 낫다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현실의 파급력이 우선적이고 빠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형순 팀장님께서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아주 구구절절히 잘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현장에서의 그 온라인 대응 미비라든지 일손 부족 문제뿐만 아니라 조직화 애로사항으로서 어떤 그 통합 마케팅 조직들이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업적인 자율적인 성장보다는 정부에 의존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책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냐. 정책 자금이라든지 보조금 이런 걸 수혜를 입으려고 굉장히 중요한 걸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 결국 그래서 이제 뭐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 자체가 좀 기업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좀 간절한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판매 전문가들의 어떤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판매 전문가 역량 강화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좀 제도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 논의하기로 하고요. 다음에는 우리 또 통합 마케팅 조직을 실제 운영하고 계신 박혜근 남원시 조강법인 대표님께 좀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남원시
박기건 대표입니다. 제가 이거 통합 마케팅 조직을 지금 실제적으로 운영하면서 느끼고 또 앞으로는 좀 변화가 좀 있어야 할 그런 부분들을 좀 몇 가지만 대충 짚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농업 정책이 산지유통 종합계획에 의해서 원외 종합계획까지 연결해서 진행해 오다가 지금 산지유통 종합 정책의 이행률이 좀 국가에서 봤을 때의 그 이행률이 높이 평가가 되고 그 단계를 넘어서 원외 종합계획을 펼치다가 오늘 그 한태희 사무관님이 그 발표해 준 것처럼 산지유통 혁신 조직을 15개 조직을 선정을 해서 내년부터 3개년간 시범 운영을 한다는 새로운 농업 정책을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산지유통의 조직화가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농업 구조가 소량 다품목 중심의 영세를 면치 못하는 농업 구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나마 농업 정책에서 조직화와 규모화, 유통 정책이 펼쳐지면서 농업 소득이 좀 올라가는 그런 현상에 지금 놓여 있지만 좀 더 한 단계 높은 그런 조직화를 역량을 가지고 농업 정책을 펼쳐준 데 대해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외국에서 해오고 있는 그 자조금 부분도 우리나라 축산 쪽에서 잘 지금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원예 농산물 쪽에서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이 혁신 조직에서는 자조금을 선행하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정책을 지금 만들어내 가고 있습니다. 상향식의 농업 정책이 아니고 하향식의 농업 사업을 추진해 준다는 그런 방향이 상당히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3개년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운영 계획을 세우면서 다양한 농업인들의 소리가 그 계획 속에 담겨져 있는 계획을 좀 수립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잘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지만 현재 우리 유통시장의 어려움은 다소 곳이 이 방향을 다시 설정해 가고 개혁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까 한태희 사무관이 뒤에서 얘기했을 때 푸드 플랜하고 노컬 푸드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푸드 플랜이 또 유통 정책국에서 다시 농업국으로 다시 넘어갔다는 그런 정부 시책이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푸드 플랜하고 산지 유통이 산지에서는 충돌될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또 유통 시장을 살펴보면은 도매 시장에서의 그 시장 변화가 빨리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거의 관습적인 그런 경매 방식의 유통이 지금도 우리 산지와 소비자 간의 중간층이 너무 두터워서 생산자한테 주어지는 소득은 적고 소비자가 가져가는 비용은 많고 이런 역행되는 그런 구조가 우리는 빨리 개선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아까 한태희 사무관의 얘기처럼 온라인 경매 방법도 찾아내고는 있지만 지속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정책이 과연 어떤 품목에서 좀 유리해질까? 지금은 노지 채소 부분에서 시작해서 양파, 마늘이 지금 시작을 하고 있지만 다른 그 과수 작물 같은 경우는 과연 시행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도매 시장의 변화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매 방식에서 실질적으로 정가 수위로 지금 많은 변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오픈마트가 매출액이 떨어지고 온라인이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성장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산지에서는 아까 박경순 팀장이 말한 것처럼 산지에서는 온라인에 대한 그런 마케팅 준비는 거의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지에서 그걸 준비하는 것은 보다도 도매시장 쪽에서 정가 수위로 빨리 정착시켜서 온라인 마케팅에 대응할 수 있는 유통 구조가 빨리 정착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도매시장에서의 경매 방법은 지금 현재 산지와 너무 동떨어집니다. 과거에부터 관습적으로 해온 경매 방식이 맞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제는 유통 전문가들이 판단해 봤을 때는 정가 수위 정책이 경매 정책보다 훨씬 더 유리하고 투명하고 수평적인 가격 형성 구조가 훨씬 나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유통 전문가들이 많이 지금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경매는 특상 보통 이 등급 구분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고, 정가 수위는 산지와 소비지에서 서로 가격 협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을 가지고 이동되는, 물류가 이동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도매시장 변화가 빨리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매시장 정책에 좀 변화를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지 조직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조직화가 지금 산지유통 공동체화 조직에서 혁신 조직으로 넘어가면서는 좀 더 규모화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저희들이 육성해야 한다는 건 과감한 책임감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품목별로 조직화를 육성하면서 좀 더 규모화시킬 수 있다고 그러면 시군 단위를 넘어서 도 단위까지 저희들이 규모화를 좀 해보려고 3년 동안 운영 계획을 좀 수립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품목별로 도 단위 광역화된 조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운영 계획에서 그것을 담아서 운영 계획에 담아보고 정부와 저희들 조직 간에 어떤 시스템으로 규모화를 할 것인가, 대단한 그런 그 계획을 세워서 성공할 수 있는 사례로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축산 부분은 잘 돼가고 있는데, 이 원예 분야에서는 이제 처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농가들이 정말 자조금을 납부하고 나서 이게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지금 많은 그런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축산 분야는 유통과 교육에 전념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 원예 분야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아까 한태희 사무관께서 말씀드린 것이 이제 경작, 또 출하 신고, 마케팅, 교육, 품질 향상 등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겠다는 그런 그 정책을 좀 내놓으셨는데요. 농가들이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좀 충분히 받고 이 의무 자조금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면 농업인들도 의무자조금 가입에 자유롭게 좀 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향후 농업 정책에 우리가 이완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좀 그 적극적인 참여를 해서 산지유통이 좀 발전이 되고 농업 정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할 것을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드리고요. 향후 산지 유통이 잘 정착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혜근 대표님께서는 또 산지유통 혁신 조직에 지금 선정이 돼서 새롭게 또 조직화도 추진하시는데, 특히 이제 도매시장이 좀 변화돼야 한다. 정가 수입 매매가 좀 확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를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조직화의 어떤 단위도 시군 단위를 넘어서 이제 앞으로 도 단위까지 좀 가자,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조금은 또 사업의 어떤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시나 농가 신뢰성이 좀 낮기 때문에 교육 같은 그런 것들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지정 토론자로 정홍진 제1영농조합법인 대표님께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하남시에서 20년째 제1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 출범 당시에는 하남시 시설 채소 장목반을 모태로 해서 만들었지만, 지금은 하남시가 너무 도시화가 되면서 사실은 그때 참여했던 조합원들은 다 떠나고 없습니다. 오늘 저는 사실 토론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어떤 농업 정책 안에서 정책 지원금을 받는 영농법인도 있지만, 각자가 자력갱생으로 살아가면서 이 사업을 이끌고 있는 영농조합법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 수혜를 받지 수혜라고 표현하기 뭐하지만 그 제도권 안에 들어가지 않은 영농조합법인의 입장에서 농업 정책을 좀 바라보고자 합니다.
오늘 한디 그 유통정책 사무관님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온도차가 되게 심하게 컸습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유통정책의 출발점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기성정결 중에 결에서부터 유통정책이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산자가 파종을 하는 그 순간에 이 농산물이 어느 누군가의 입으로 들어간다라고 지정이 돼 있지 않고 수확할 때 가격의 등락폭에 대한 모든 책임이 농가가 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이 출발을 합니다. 이거는 출발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산물 온라인 거래소를 만들고 그 실적을 매일 청와대에 보고한다고 소문이 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온라인 거래소에서 양파 20kg 원망을 기준으로 거래한다고 하는데 그 20kg 원망을 갖고 그것을 대형 유통업체에서 산다고 합니다. 그럼 그 대형 유통업체가 그걸 쓸 수 있는 양은 극히 제한되어 있죠. 예를 들어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가 갖고 있는 패키징 하우스 소분 포장하는 시설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소분 포장을 하게 되면 이때까지 농업정책의 산지 유통 활성화 정책이니 뭐니 해가지고 지역에서 만들어놓은 APC가 해야 될 역할을 그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이때까지 정책적으로 산지 APC를 키워놓고 죽이는 일을 하면서 잘했대요.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은 롯데마트, 이마트 협력업체 물건을 롯데마트 바이어가 사주는 거예요. 농수산물 유통공사 사이버 거래소가 과거에 거기에서 거래한 실적은 산지유통 활성화에 공동 계산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기록 상장 형식으로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이 또한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를 잘했다고요? 그리고 3%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담당 MD들의 이야기는 그 평가절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대형 마트에 농활이다 뭐다 해가지고 마케팅비를 50억, 100억씩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협력업체들에게 이익으로 돌아올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3% 수수료를 내고 회전차를 이용하는 금리로 대형마트는 지불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온라인 거래소를 만들려면 시카고의 선물 거래소처럼 농산물이 파종을 하고 생산자가 팔 수 있는 시점에서 계약 재배가 그런 선물 거래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결과만 갖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 정책의 오류 중에 저는 농산물 유통을 선대부터 아버님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어쩌면 장사꾼의 아들입니다. 이때까지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적대적 관계를 만든다는 거예요. 배추 한 포기가 생산 원가가 얼마인지, 대파 한 단의 생산 원가가 얼마인지 정부에서 발표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단지 가격이 폭등을 하면 그때부터 중간에서 일하는 유통인들의 농간이다. 그런 식으로 항상 가죠. 근데 과거 2010년대에 배추 가격이 폭등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 모 대통령이 양배추 김치 먹으면 안 되냐라고 말해서 몰매를 맞았는데 원래는 배추 가격이 그때보다 더 비쌌어요. 배추 한 포기에 6,000원, 7,000원까지 갔어요. 이 현장에서 그 배추 유통을 하우스 배추부터 전문적으로 한 친구들은 1,000억을 벌었다는 소리를 해요. 그런데 그 1,000억을 개인이 벌 동안 대한민국의 농업 정책은 없었다는 거죠. 계약 재배한 면적도 없었고 나올 물건도 없었고 그리고 유통정책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 일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너무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영농조합 법인들이 다 똑같은 영농조합 법인이고 농협이나 농산물 유통을 하는 업체들은 동일한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작은 섬에
로컬 푸드 매장을 만든대요. 거긴 다리도 연결 안 돼 있습니다. 6억을 지원받았다 플랜카드를 걸었어요. 섬에 사는 주민은 3,000명이고 거기에 마트는 2개가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마트하고 농협의 하나로 마트가 있습니다. 그 개인 사업자는 20여 년간 그곳에서 열심히 세금 내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6억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로컬 푸드 매장이라고 리모델링을 하고 건물을 짓고 그럽니다. 이거는 작은 섬의 시장 질서를 기울어지게 만드는 거죠. 또 산지 유통 활성화 혁신 조직하고 KPO라고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선정된 기업은 15년 동안 아니면 20년 동안 짧게는 10년 동안 산지 유통 활성화 조직부터 공동 마케팅 조직이다 뭐다 해서 계속 지원받은 업체들이 다 또 선정이 돼 있어요. 우리는 그분들을 농림부의 장학생이라고 하죠. 그 장학생들이 그렇게 잘 운영이 된다고 하면 자립을 시켜야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대로 자력갱생하도록 하고, 원래 정책자금이라는 게 신설법인이라든지 규모가 작게 시작하는 업체들에게 기회의 디딤돌이 돼주는 게 정책자금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십 년 동안 그 정책 수혜 속에서 호적거리게 만들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부도 상태로 넘어가 버리면 거기에 참여했던 농가들이나 갖고 있는 게 너무 부담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제도권 내에서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도 잘하시고 잘 진행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 제도권에서 양성하는 그 틀만을 갖고 간다면 그거는 농식품부 공무원들의 업무 편의성이거나 아니면 컨설팅 업자들의 컨설팅 보고서가 좋거나,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좀 이 농업정책의 패러다임을 바뀌기 위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정책 담당자들이 만나는 사람을 좀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년 전에 만났던 사람, 10년 전에 만났던 사람, 계속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의 필요 충족을 해주는 정책을 만든다고 하면, 우리 왜 이때까지 이 많은 농업 정책에 자금을 투여하고 농촌의 문제는 속 시원히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산지 유통 조직들이 좀 더 공정한 무대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한 예를 하나만 더 들게요. 저는 삼성 웰소톨이라는 삼성그룹의 식자재 하는 회사하고 20년 가까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아주 강력한 경쟁업체가 생겼어요. 안성 농협센터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정부에서 농협 안성센터를 지을 때는 농산물 수출의 전진기지를 만든다고 했는데 내수시장에 와서 저같이 조그마한 업체의 경쟁 상대로 있더라고요. 이게 과연 바른 정책일까요? 정책의 수요에 의해서 돈을 만들고 돈을 집어넣을 때까지는 컨설팅 보고서가 참 화려한데 그 결과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결과를 한번 돌아보고 그런 오류들을 수정하는 정책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도권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 너무 가격한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밖에서 보기에 가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홍진 대표님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을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특히 어떤 정책의 어떤 그런 일관성이라든지 정책의 어떤 정당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게 가격 변동의 책임을 농가한테만 지우는 이런 부분들이 참 가슴 아프게 와닿았고요. 그래서 어떤 그 정책이나 아니면 정책 당국자나 아니면 이런 우리 농협이나 아니면 농업법인들이 좀 이러한 어떤 리스크의 관리에 좀 더 앞장서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자금 지원에 있어서 너무 관행적으로 지원해주는 조직에 대해서만 지원해주는 거 아니냐,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좀 새롭고 혁신적인 조직들을 좀 발굴해서 앞으로
좀 지원을 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4명의 우리 지정 토론자분들께 말씀을 좀 들어봤고요. 우리 뭐 좀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제가 한두 가지만 좀 더 이슈를 좀 제기를 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박영순 우리 산지유통 관리자협회 회장님께 좀 질문 겸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뭐 조직 육성도 중요하지만 품질 관리사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그 어떤 인력 육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뭐 정부도 그렇고 농협 경제 지주도 그렇고 좀 인력 육성에 약간 좀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부나 아니면 농협중앙에 좀 건의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언제부터 태동이 되었나? 한 2000년도 초에 이 품질관리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농협에서 품질관리사를 배출하면서 공인 품질관리사 제도를 법적으로 이제 도입하게 되었죠. 곧 이제 공인 품질관리사가 생기면서 정부에서 일부에 이제 어느 뭐 출장비라든가 그다음에 뭐 마케팅하는데 좀 필요한 무이자 자금을 좀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하면서 품질관리사를 관리를 좀 잘해줄 거라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도 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주무관이 바뀌면서 그 자금을 다 회수해 갔습니다. 회수해 가면서 이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그런 쪽으로 아마 활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이제 우리 농협중앙회에서는 산지 유통 관리자라고 해서 다시 이제 좀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이제 뭐 담당자는 또 뭐 한 1, 2년 있다가 또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의 이 산지유통관리자들의 바람은 이 또 품목협의회처럼 산지관리자협의회를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면 정말 감사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제가 아까요 또 이제 이 산지유통 관련해 가지고 정부의 이 건의 사항을 좀 한 두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FTA 사업과 산지유통 활성화 사업의 통합 조직 인정이 상이합니다. 예,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산지유통센터 신축 시 국비가 투입되는데 막대한 비용으로 짓기는 지어놓고 관리를 위한 유지 제도가 부족합니다. 정축 시 5억 원 이상의 큰 규모 지원은 있으나 APC 유지할 때 5억 원 이상 투입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정기적인 관리만 해줘도 견고하고 장기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는데 정기적인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언택트 마케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좀 개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52시간 적용 관련 농산물 원가가 상향될 수밖에 없습니다. 산지에서는 대처 방안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있는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마지막으로 정책 건의하신 게 FTA하고 일반 유통에서 어떤 통합 조직 육성하는 다르다는 거지 기준을 그걸 좀 통일시켜 달라는 거고 APC의 유지 관리하는 비용을 좀 지원해 달라. 그리고 온라인 교육, 산지 아까 공통적으로 나온 게 지금 언택트 온라인으로 가는데 산지 대응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교육이 굉장히 시급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들도 한번 같이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이슈가 지금 52시간, 이 주 52시간 제도가 지금 올해 내년부터 우리 중소기업에도 이제 적용이 되는데 산지 농협도 아마 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이런 문제점도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인데 사실 이거는 뭐 우리 농식품부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뭐 농식품부에도 여러 가지 고용노동부에다 얘기를 하겠죠. 하는데도 뭐 컨설팅이나 저도 신문에서 보니까
뭐 유예는 이제 안 하고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겠다라는데 좀 제가 보기에도 현장에서는 너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한태희 사무관의 발표에 의하면 로컬 푸드니 푸드 플랜 이쪽이 이제 농촌 정책국으로 넘어간다. 저는 좀 약간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좀 우려스러운 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전체적인 유통적인 시각에서 봐야 되는데 이거를 농촌 정책국으로 가면 뭐 지역이라든지 이런 너무 운동적인 시각 이쪽에서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측면이 이제 또 나오지 않겠느냐. 지금도 보면 뭐 푸드 플랜을 하는 지역 푸드 종합센터라든지 이런 거를 새롭게 만드는데 이게 기존에 있는 조직들, 그러니까 농협이라든지 농업법인들을 배제하고 또 새롭게 또 조직화를 하거든요. 결국 이것이 잘 돌아가면 좋은데 잘못하면 기존에 있는 조직들과 이제 경합 관계에 들어갈 수도 있고 잘못하면 또 이것이 또 비효율화돼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 단위에 지금 뭐 조합공동법인도 형성이 돼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기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냐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박혜건 대표님 이런 푸드 플랜 쪽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좀 우리 조공법인하고의 관계가 좀 어떻게 좀 설정돼야 될 것 같습니까? 네, 그 푸드 플랜은 지금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 그 주민들에게 먹거리로 다 제공하고 나머지 잉여 농산물을 이제 외지로 이제 유통을 해야 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주민에 대한 급식을 공급하기는 부담스러우니 공공급식, 학교급식, 공공음식을 이제 이어서 이제 유통을 하고 한다는 그런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그 지자체를 보면 전주하고 완주를 비교해 보면 재단법인을 새로 만들어서 운영사무국이 이어지고요. 식품 가공은 가공공장까지 갖춰다 보니 지자체 세비가 엄청 투입이 됩니다. 그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다 보니 거기 뭐 인건비라든가 뭐 시설 운영비, 가공비 이런 게 분양이 들어서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전주시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13억 정도, 완주군 같은 경우는 한 7억 정도가 재정이 투자가 된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컨설팅하는 컨설팅하는 업체들이 그렇게 컨설팅 보고를 제작해서 내놓으니 지자체장들은 일자리 창출이네 또 지역 농산물을 소비시킬 수 있는 유통 구조가 생으로 만들어지니 좋은 정책 아니냐라고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대신 시혜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역발상적인 그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남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서 남원시와 저희들이 잘 협력해서 산지유통 조직인 저희들이 있으니 이 운영 사무국을 우리가 하고 가공은 학교급식을 납품하고 있는 그 업체가 가공해서 남원의 푸드 플랜을 완성시켜보자. 이렇게 지금 서로 의견을 모아서 지금 컨설팅 업체에 그 컨설팅을 지금 계약을 했는데요. 컨설팅 업체 그 담당자를 제가 한번 보면서 컨설팅은 내가 발주는 주는 사람이 사업 방향을 제시를 하면 그 방향대로 보고서가 들어와야지 지금 국가에서 농식품부에서나 아니면은 또 일부 컨설팅 업체가 한 것처럼 새로운 재단법인이 설립돼서 그 방향대로 이 푸드 플랜이 진행되다 보면 일정한 그런 그 지방비가 투자가 되고 좀 좋지 않는 방향이 나오니까 남원시는 우리가 발주를 주면서 남원시는 우리가 운영 사무국을 이렇게 하고 시가 별도 뒤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연구해서 보고서를 한번 검토해 좀 내주라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해서 남원시의 농산물 생산 시스템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공공급식의 공급처 그 시스템도 정확히 좀 방향을 설정해서 보고서 좀 작성해 주라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해놓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진행되고 있는 전주시나 완주시와 남원시가 푸드 플랜이 이제 진행이 되면 비교를 해봐서 어떤 시스템이 더 좋은지 이게 아마 확연히 아마 나타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보다 남원시가 산지통 조직하고 지금 푸드 플랜을
엮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하고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잘 엮어 나가 보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법인 두 분께 좀 공통적으로 한번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법인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지속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 뭐 어떤 위험에 굉장히 노출돼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이제 그 산지 유통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법인화돼서 좀 근대적으로 이제 조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아직도 이제 미흡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개인적인 사업 위주로 흘러가는데 이걸 어떻게 좀 더 좀 조직화된 그런 사업으로 만들 건가 이런 게 이제 법인의 좀 과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김 대표님, 김 소장님, 김장 소장, 우리 신민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그 발전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시죠. 하여튼 농산물 유통 정책은 농림부가 설립 당시부터 생산자부터 소비자의 관계를 과정에 이런 비용을 절감하는 꾸준한 노력을 했고 그 방안 중에 여러 가지 나왔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영농조합법인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96월 협상 이후에 이 현장에서 농민들하고 상대를 허해 보면 영농조합법이 설 자리가 상당히 좁지요. 지역농협이 있죠. 또 같은 업무가 중복되지요. 하여튼 또 농협은 농협에 따라 별도 지원 방안이 있죠. 하여튼 영농조합법인데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도 어떻게든지 이 사업이 시작을 하려고 하면 농민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든 농민과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이 영농조합법의 존립의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아직까지 우리 농민들의 보면 대부분이 조그만 이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거 보면 참 안타깝고, 이 농민들도 저는 가만히 보면 제가 농업 경영을 오래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도 팔로 아무런 생각이 없이 농사를 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 그 상황에서 영농조합법인은 농가들 상대로 올라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죠. 그 신민회가 여지까지 그래도 그 유통에서 20년간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던 이유는 기본 방향이 농가들하고 싸워서 농가한테 져준다. 하여튼 농가는 조그만 이해 가지고 배반해버리니까 그 조그만 이해를 봐줘서 다음에 미래를 보면서 길게 보고 농가를 조직화하자. 그러니까 농가들한테 뭐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기금 조성이라든지 우선 돈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이 너무 예민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주지 않으면 농가들이 또 농협하고 또 비교를 하면서 농협은 아주 얄팍한 이용고 배당이라는 부분이 또 있어서 또 문제가 생기고 신민회는 여지까지 농가 조직화에 나름 봤을 때의 잘못다는 요직은 농가들하고 상대해서 농가들한테 당장 붙으면 져준다. 그러다 보면 농가들도 이제 신뢰를 갖고 갈 거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다른 데에 비해서는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잘 가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신민회는 나름대로도 노하우가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뭐 일일이 말씀하시기 어렵지만 농가와의 신뢰관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사실 뭐 저도 현장에 다니다 보면 참 농민들이 계약을 했더라도 뭐 시장 가격이 올라가면 또 다 파기해버리고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우리 이제 김 소장님 말씀은 그런 걸 인정하면서 좀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서 농가들을 결속을 어떻게 시킬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보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정홍진 대표님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옆에서 아까 산지유통인 1000억 번 얘기도 했는데 그런 분들도 좀 법인화돼서 이렇게 좀 뭐 농가를 조직화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측면에서 한 말씀 좀.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제 농산물 유통의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농협들이 갖고 있는 한계성은 자기 지역만 하다 보니까 연중 마케팅이 안 되는 부분이죠. 저는
95년부터 시작해서 대기업에 거래하면서 1년 12달 거래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겨울 대파는 신안 임자도에서 더 안심 장목반을 만들어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걸 지원해 주고, 그리고 제가 100% 수매를 합니다. 근데 수매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땅을 사는 게 아니니까 그 해에 형성되어 있는 시세의 상위가를 주지, 나쁜 가격을 주면 이 장목반이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넘어서기 위해서는 제가 마케팅 능력이 좋아야 되죠. 그러니까 대형 마트를 끌고 가고 있고, 이제 고냉지 대파는 진부 농협하고 같이 공선회를 만들어서 제가 판매를 해주고, 판매 금액의 15%, 그러니까 대형 마트에 주는 물류비 포함해서 15%를 받기로 하고 운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산지 유통 조직화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가 뭐냐 하면, 농가가 만족할 수 있는 마케팅 능력을 가진 사람이 조직화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게 조직화가 안 된 상황에서 마케팅을 먼저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형 마트의 납품 실적을 갖고 산지 유통 활성화 정책에서는 가점을 줬어요. 그러면 가격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덤핑 가격을 제시하고 일단 입점을 하죠. 그래야 그 다음에 평가를 잘 받으니까. 이게 사실은 정상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는 영농조합 법인들을 부도나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사실. 누군가는 멋진 정책 자금을 갖고 와서 마케팅 비용을 쓰고, 온라인 마케팅 방송 그 시간에 돈 주고 쓰는 것을 산지 유통 활성화 자금에서 지원된 마케팅 비용으로 그걸 산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우월적주의를 갖는 거죠. 그런 정책들이 사실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영농조합 법인들의 길을 많이 막았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이제는 좀 공정하게 경쟁을 하고, 그리고 그 경쟁에서 도태되면 자유롭게 M&A를 해서 농업기업도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영농조합법인 체계에서 사실 다 영농조합법인을 M&A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그런 것들 법적으로 좀 풀어주고, 신민회 같이 잘하는 업체들은 양파업체를, 전라도에 있는 양파업체를 흡수 통합하고, 그래서 더 크게지고, 그래야 농업이 발전하죠. 그거를 자꾸 길을 막아놓고 성장할 수가 없는 구조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현장에서 느끼는 겁니다. 저도 연간 한 150억 정도 하는데, 100억 정도 할 때까지가 좀 힘들었지, 100억이 넘어가니까 모든 문제가 좀 많이 여유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산지에 좀 삐리삐리하지, 조금 어려운 업체가 있으면 흡수할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법적으로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농기업들도 커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뭐 삼성전자 같은 농업기업이 안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혼자서 삼성전자를 만들 수는 없어요. 농산물 갖고. 그래서 좀 그런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들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뭐 산지유통 개선을 위해서 토론하자면은 밤을 새서 해더라도 좀 시간이 부족하니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슈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이슈부터 시작해서 인력 양성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됐는데요. 하여튼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 산지 조직화 이런 부분, 산지유통 개선 결국 농민들을 어떻게 이제 결속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농협도 마찬가지고 농업법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실 농민을 결속한다는 게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농협 같은 경우에는 단순 수탁, 뭐 개통 출하라 그래가지고 그냥 아까 우리 한태희 사무관도 지적을 했지만 차량 한 대 알선했는데 거기 보면 50명분이 가서 다 따로따로 경매 보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 말이죠. 이거를 어떻게 하나의 창구로 단일화시킬 것인가, 일단 이런 기초적인 어떤 조직을 육성해야 하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농민 결속을 어떻게 할 건가. 우리 정 대표께서 지적했지만 이 부분은 뭐 어떤 신뢰 이런 문제도 있지만
또 잘 팔아줘야 되니까 그런 마케팅 능력 이것이 같이 좀 수반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결국 이런 조직화든 산지유통을 개선하는 거는 결국 그 담당하는 직원들 그리고 임직원들 리더들의 역할이 아니냐. 그 리더들의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산지유통관리자협회라든지 우리 뭐 조공법인협회라든지 이런데 어떤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또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그런 그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많이 좀 도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그러니까 온라인 판매라든지 언택트 판매 이런 부분에 대한 뭐 기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교육도 좀 강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정홍진 대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재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정책이라는 거는 정부 당국자들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쉽죠. 자금을 동원해서 자금을 지원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으로 방향을 좀 틀겠다 이런 것이 이제 대부분 정책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이제 이런 경쟁을 왜곡하고 지원이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성찰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산지에서 어떤 기업가 정신이 살아 움직여서 그들이 어떤 그것이 활력이 돼서 성장을 해나가고 또 그것이 또 비효율적인 조직들을 또 흡수 합병하면서 또 커가고 뭐 이러한 어떤 그 생태계가 좀 형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 정부가 정책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좀 성찰 반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이런 의견들은 좀 잘 정리해서 저희가 농식품부 당국자께 좀 건의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어떤 마케팅 대상과 더불어 이런 이루어진 산지유통 혁신 포럼의 어떤 그 토크 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물론 오늘 뭐 모든 이슈들을 다 다뤄지지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다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기회가 주어지면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우리 네 분 전문가, 현장 전문가님들 좀 감사드리고 파이팅 하셔가지고 우리 한국 농업을 좀 잘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우리 토크 콘서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토크 콘서트를 진행해 주신 김동환 원장님과 네 분의 전문가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로써 오늘 행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수상 조직들에게 축하의 말씀과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시상식은 서로 가까이서 축하하고 응원하고 토론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1, 2부로 나눠서 진행된 2020년 농산물 마케팅 대상 시상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